마감 냈고 지금 행식 검문 중이고.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왜? 오늘 동물로 다니는 거 아닌가?
그래 같이 맞나? 오늘 안녕하세요. 당해야지. 추석. 뭐 먹었어? 커피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먹었어. 됐어. 아유, 뭐, 고생하시는데 또 음료수 한잔 하시죠. 아, 왜 그래? 아, 이 쑥스러울 때 자꾸만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싸가지도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나오면서 이름을 적어갖고 져가지고. 사탕 하나 줘. 뭐,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아껴 왔어? 내가 들어와. 자, 형이 찍어줘야지 뭐 신빙성이 있지. 저희 협찬과 눈 따라. 했는데. 자유대학 참여하신 외국인 여러분들 저희가 중국 당첨에 부정선거 확실해 아무리 다 먹혔대도 내 있으면 눈 떠라. 아이고, 숨만.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연출적 판결로 법치주의는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성경도 촛불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지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평화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엄령, 계몽령을 통해 우리 자유대학과 애국시민들은 작년 3월 1일 이곳 마로니에서 뭉쳤고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곳 마로니에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한 몸 다 바쳐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한 몸 다 바친 것처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달려왔습니다. 작은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위해, 위대한 승리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호를 마지막으로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하면 여러분께서 구창 재판하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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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꼭 하는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방의 큰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해주십니다. 다음 차례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자유대학의 다시 대한민국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차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기대선과 의원대학제 개헌 시도를 막아내는 이거 왔어요? 네. 다음 차례로 작년 이곳에서는 자유대학 전국 대학생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자유대학 대표 연세대학교 박준영 군이 3.1 자유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살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염다희 양이 선언문 낭독을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언문.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은 외세의 억압에 맞서 침묵을 거부하고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며 우리 민족의 존엄을 전 세계에 알렸다. 107년이 지난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 정신에 있는 아이들까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떳떳하게 외칠 수 있도록 그 자치를 물려주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자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한 태도이다. 그 가치를 이어받아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분명히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작동해야 한다. 네. 이 선언문은 자유대한 학생들과 애국 시민들의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대학 전국 대학생회원의 연사를 모셔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대형 집회에서 무대를 서는 것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대학생회원 땡땡땡 하면 여러분께서 화이팅으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한번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대학생회원 서태은 화이팅! 뜨거운 박수로 보여주십시오. 연사 시작 전 구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윤 오케이! 윤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들, 20살 서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외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기입니다. 지금 법원은 계엄은 내란이 아니지만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2.3 계엄 당시에는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막는 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탄핵 이후에 계엄법을 고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당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으며 국회의 토론과 의결을 방해해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의 주요한 근거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본이 없는 홍장원의 메모지와 일관성이 부족해 신뢰하기 힘든 곽종근의 증언입니다. 실물이 없는 것이 부활하고 증언은 계속 바뀌는데 이것들이 증거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당하게 피하시지 않으시고 불의에 저항하시며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에 비해 지금 이재명씨 뭐하고 계십니까? 법대로 하자 제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 본인 입으로 하신 말들 아닌가요? 근데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재판을 받지 않고 대법관 증언과 사실상 사심죄라고 불리는
재판소원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제발 본인의 말처럼 멋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청년들이 깨닫고 일어선다면 절대 반국가 세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깨어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과 자기개발까지 포기하면서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개봉령 덕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한참 놀아도 다를 것 없는 지금 이 시기에 저는 노는 걸 포기하면서 저희 사랑하는 자유대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멀쩡해야 나와 내 가족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외면하는 순서만 조금 밀릴 뿐 결국 차례는 다가옵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 구호 한 번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하면 재판하라 해주시면 됩니다. 총 4번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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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뜨거운 연사 보내준 20살 서태웅 군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학생 회원 땡땡땡 하면은 아까 잘해주셨는데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환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대학생 회원 심재린 화이팅!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와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구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의 선언이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특정 인물이나 정파를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묻고자 합니다. 권력은 국민의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은 선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도와 절차, 그리고 견제와 균형 위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면, 사업의 독립성이 의심받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공적 판단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절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역사의 비극 앞에서 수많은 독립투사와 순국 선열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 그 질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계승하고 수호해야 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짙게 드리운 이재명 정권 아래 입법, 사법, 행정의 독재는 삼권 분립의 뿌리를 흔들며 나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지만 이물질로 오염된 코로나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 접종시켰습니다. 세계화를 명목 삼아 형법 개정을 통해 중국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주권을 모조리 들여밟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4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공소 취소 소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성남FC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이 모든 재판은 중지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력자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대학은 사유와 비판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지성은 시대의 문제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동원된 집단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린 무리도 아닙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고입니다. 첫째, 모든 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사법과 행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국민적 의혹과 우려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권력의 정당성은 오직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합니다. 똑부러지는 연사 보여준 심재린 양에게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례로는 자유대학의 집회에서 항상 새로운 얼굴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또 새로 용기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유대학이 어떤 활동을 지난 1년간 해왔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담긴 자유대학의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6.3대선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중복투표, 투표지 무단 유출, 100% 초과 투표율 등 조작 정황을 적출했습니다. 또한 기표된 투표용지가 도용되거나 중국인이 투표했다는 인증까지 올라왔습니다. 개표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표만 3,000장이 연속으로 개수되거나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이번 선거가 조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반역입니다. 48.8%를 득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엔진할 거죠?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헌법을 준수하고 백현동 개발 의혹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 관련 He's fake president. He's fake president. He's fake president. He's fake president. 둘째, 우리는 선거인단 명부의 전면 공개를 요구한다. 선관위는 지난 탄핵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명부 공개를 거부해왔다. 선관위의 계속된 거부는 자신들의 선거 운영이 떳떳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유권자 명부를 숨기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장을 감추기 위한 심한 첫째,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헌법을 소화하고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 저항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아이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더럽히면 행진하고 우리의 존재와 결의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시작되는 정면 공유입니다. 자유를 위해 수없이 많은 생명이 피와 땀을 흘려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승리하지 않는 자유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 나 형님 뭐 보기 힘들어. 집에 모습이 다 다르니까. 진실을 위해 우리의 대한을 위해 함께 전진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Are you coming to the tree? They strung up a man. They say a murdered 3. Strange things that happen here. Stranger would it be if a man had a night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니 거기 서면 안 돼.
있지. 3.1운동을 했던 사람들, 있어. 독립운동을 했던 저 위에, 사람들, 저 위에 말 와 있어.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 만났어요. 부정선거에 분노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학생들, 그들은 처음부터 초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초인이 되었든 이제는 우리가 그들처럼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100만 한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초인입니다. 불의에 저항하십시오. 아이고. 네, 보셨듯이 자유대학은 미디어, SNS와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 싸우는 방법을 위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도 중요하지만 악법 반대도 항상 중요하고 여론전도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 응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난 1년간 계속 싸워주신 덕분에 한 사람 한 사람 더 눈을 많이 뜰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마음이 너무 든든합니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 완대 잘 하셔서 우리 지치지 말고 싸웁시다. 이깁시다. 다음 순서로 자유대학의 연사를 준비했습니다. 설명보다 소개를 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대학의 제주대학교 이노림 양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학 이노림입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을! 이재명을! 1년 전 다수당의 폭정 그리고 국가의 위기 사태에 침묵할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기업령이 선포되고 이에 침묵할 수 없었던 청년,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일어나면 내가 살아갈 나라의 무너짐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들의 외침은 지난 1년 동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70여 년의 역사도 청년들은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00년도 더 전인 1919년의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불의에 저항했던 대한 사람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고 권력의 움직임도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자들이 자유를 향해 태극기를 들고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나라를 사랑해서 그 마음 하나로 태극기를 들고 나와 이 거리에서 외칩니다. 1년 전에는 쓰러져가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방법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고 약 2주가 지나는 동안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는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의 이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자들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가장 외쳤던 자들이 지금 가장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인권을 외쳤던 자들이
자들이 인권을 가장 짓밟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민주를 바랬다면 거리에서 나와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은 이재명의 재판 속계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속계는 모두가 공정하다는, 모두가 같은 인권을 가졌다는 참고인권 그리고 헌법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들이 직무 중이더라도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난 19일 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제일 끝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자들이 가장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재명의 재판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면 이 나라를 독재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계엄이 내란이라고 말하고 독재를 위한 시도였다고 하면 자신의 재판을 미루고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수많은 법을 제정 시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법 뒤에 숨고 거리에서 국민들의 외치는 목소리를 짓밟는 것이 바로 그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민주화를 부서뜨리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외쳤던 그때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자유대한민국 만세하면 갖고 계신 태극기 피켓을 높게 들고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즐거운 연사 보여준 이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연사자로는 자유대학의 수석대변인 심재홍 군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라를 위해 싸우겠노라 순수한 열의와 마음으로 뛰쳐나와서 이것저것 시행착오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느낀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와, 저 사람들 뭐지? 하고 쳐다봤을 때 우리의 바람,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 크구나. 그런데 그 파급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행진하고 움직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 밀집되어 있는 버너가 곳곳에 찾아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이 정주에서 집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쾌한 어제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잊혀질 법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해서 3심 제도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1심을 재판을 해봤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난 억울하다, 이거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걸 2번을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3심 제도를 합니다.
이는 억울한 사람 10명의 진짜 범인을 보내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무죄 추정 원칙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의심된다고 나쁜 놈 다 때려잡고 억울한 사람 만드는 것보다 훨씬적 사회적 이익이 크다라는 수천 년간의 인류의 시행착오 속에서 얻은 그런 결론 때문에 나와진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4심 제도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견 억울한 사람 줄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잘못을 많이 저질러 왔던 사람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질 것 같아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의 잘못 회피하려고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하겠다고 나왔는데 수도 없이 많은 공격과 방해와 음해와 질투에 우리 자유대학 그리고 특히 저 엄청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쁜 사람들 고소가 들어오고 고소를 하려고 해도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고작 대학 갓 졸업한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변호사비가 있는데 이것을 2심, 3심까지 가는 것도 부담인데 아니 1심도 시도조차 하는 것도 되게 부담인데 4심까지 하게 된다? 자,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면서 없으실까요? 소송 같은 거 하는 일이 일평생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쁜 짓을 하고 살지 않아도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심제도 바꿔놓았을 때 국민 여러분들 변호사비 부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법행정 부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본인 한 사람의 잘못 치부 가리겠다고 나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얘기가 법 왜곡죄입니다. 아까 4심제도 말씀드렸는데 대법원 위에 그러면 상위기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상위기관으로 헌재를 지목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 이런 둘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재밌네요, 그죠? 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합심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미 한쪽 정치 성향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헌재 인원을 수십 명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이 임명권을 가진 쪽이 한꺼번에 임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와중에 또 법 왜곡죄라는 것까지 첨언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법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런 법조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얼핏 듣기엔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내란 유죄 선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시했는데 국회에 경비 인력 파견을 보냈다고 그것이 국회장악 시도라고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억지로 판결 내렸다고 저는 느낍니다. 판시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모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계에 있던 이런 판결, 정권에 부합하는 판결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판결이라 해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관들을 파면하고
처벌하겠다 이런 협박으로 들립니다.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국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헌법 파괴, 사법부 파괴라는 것입니다.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한쪽 세력을 견제할 수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한쪽 세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독재는 권력을 잡은 기간이 긴 것이 독재가 아닙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는데, 지금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이유조차 없이 촛불만 강탈해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없고 당위도 없고 정의도 없이 불의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이 왜곡이 되는 그러한 명분으로 법조인들을 탄압하겠다라는 법안이 진짜로 통과가 된다면 누가 책임지고 형사재판을 하겠습니까? 내가 판결을 내리면 무슨 꼼수가 잡혀서 잡혀갈지 모르는데 법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상황 이미 보았습니다. 군인이 군 명령권을 가진 사람의 통수권을 가진 사람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이행했던 군인이 처벌받는 판례가 생기고 사례가 생기면 그 어느 군인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싸우겠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군대를 바보로 만드는 선례들을 마구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는 법관들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책임지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까지 마비시키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견제수단이 모두 사라지고 혼자 독주체제로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독재자가 매국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십니다. 자, 대한민국의 상황은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패권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수도 없이 말했지만 여기 지나가시는 국민들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군사력도 있지만 세계 해상 물류 운송로를 완벽하게 그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고, 두 번째로 달러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금융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달러의 패권의 근간이 되는 그 힘의 원천은 그들이 원유를 장악하고 페트롤 달러의 기준과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석유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낸다면 모두가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기축통화로서의 질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만약 패권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도전자 입장이라면 이 페트롤 달러의 아성을 깨부숴야 합니다. 누군가는 모두가 사용하는 원유 같은 자원을 하나 저당 잡아놓고 그걸 기반으로 달러 패권, 페트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서의 패권 도전을 감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들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고 싶어서 대만을 도모하고 있는데, 대만을 도모할 때 가장 걸림돌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을 자꾸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친중국가로 바꿔내려오는 그러한 야욕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트럼프가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트럼프가 미네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앞으로 원유에 비빌 만큼 모든 전 세계인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것은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도체를 만들려면 히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휘발유 경유라면 히토류는 원유에 해당하는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1대1로라는 사업을 통해서 광물을 가진 나라들에게 빚을 주고 저당 잡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대1로 사업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영락없이 빚을 지고 히토류의 채굴권과 장악력을 중국에게 헌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야욕에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히토류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1대1로 사업, 그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민주적인 투표가 이루어지는 국가, 헌법이 있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AWEB과 관련된 선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나라가 중공의 야욕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추론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바다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의 야욕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의혹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의 야욕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면 안 될 만큼 총체적인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 그러한 국제정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정부는 사회에서 우리 영토, 여러분 3.1운동이 왜 중요하냐? 우리 민족이 최초로 일치단결해서 왕정 독고가 아닌 국민이, 민족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화국을 세우겠다 천명한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운동의 시작은 3.1운동 독립선언서였고, 그 독립선언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음으로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 19년 기민년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의 진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날 그 날이 완공일이라고 한다면 19년도 3월 1일은 착공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단순히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처음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을 시작했고 완공까지 달려왔던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그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독립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인이 주권을 가진 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공통된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뤄내는가에 대해 다양한 루트와 방법과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왔고,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자기 노선만이 진리라면서 독립운동 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팀킬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쓰는 시간보다 서로를 저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는지 국민 여러분들 지켜보셨어야 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셨는데
역사를 진짜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백척간도 위기라는 것을 공감하지 않는 애국 시민은 없습니다. 근데 왜 또 서로에게 칼을 꽂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냐? 응원한다. 나는 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간다. 우리 같이 승리하고 자유의 함성이 외쳐지는 그날 수고했다고 악수하자 하고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역사를 잊어서 반복하는 것인지 알고도 반복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저희는 뚝심 있게 저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올바른 목표와 방향성으로만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찍었어?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진짜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니 우리의 주권이 실천되고 있는지,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내겠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것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질서 지켜내야 한다.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숨쉬면 안 된다. 이 원칙에 정화가 없다면, 이 원칙에 위배만 안 된다면 같이 갑시다. 뜁시다. 서로 바짓가랑에 매달려가지고 끌어내리지 말고 이끼 가라, 나 저거 없다, 정상에서 만나자 합시다. 나를 싸워서 이기기 하면 정상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만 시민이 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광화문 어르신들도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3.1절 운동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만 하겠습니까? 다음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끼리 반복은 없어야 하나 뭉쳐서 싸워야 할 그날 뭉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탕 먹었어? 사탕 하나 좀. 정말 주네. 정말 주네. 만수만 오면 다 줘? 여기도 있어. 그 3.1절 아니 그냥 그 역사의 시작 3.1 독립선언서에서 공약 소주 주는다? 마지막에 마구해야지. 만나주라고? 독립운동사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1장,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2장,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그런 의미로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이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의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기사항임을 밝히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한 계엄령이 폭동이나 권력을 획득하여 독재로 갈 의도가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따라서 계엄 자체가 내란일 수는 없다. 허술한 증거, 재판부에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던 증언과 증거,
그것을 명분으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탄핵이 부당하다고 우리는 천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한다.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당당하게 드러내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낼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한 도박수입니다. 이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분위기와 정권과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외쳐야만 하기 때문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제가 잡혀갈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제가 이것 가지고 잡혀가게 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 종말이라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외치는 것에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잡혀가는 것이 역사의 증거로서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깨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약 3장을 다시 외치겠습니다.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우리는 폭력을 선동해서 피해자를 만들고 그 피해자를 가지고 선동해서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 했던 지난 대한민국 헌정사 속 좌익 세력과 다릅니다. 우리는 양심과 원칙,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고 있다라는 긍지와 자신감으로, 정의의 편은 언젠가는 승리한다라는 자신감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인현 1919년 김인현에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으신 이 원칙 아래에서 우리 후손들은 싸워내면서 반드시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승리하는 역사를 써내야지만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영원히 자유로운 이름이 될 때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연사를 보여준 심재영 군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연사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파들이 아는 얘기 왜 또 하냐, 왜 매일 하냐. 우리는 좌파보다 많이 알아야 하고, 그들이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10가지 사실들로 말해서 그들의 거짓을 진실로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무장되어 있어야 좌파든 거짓이든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사가 많이 기시겠지만 행진이 저희의 행진 예정된 시간이
조금 미뤄진 관계로 연사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대학의 전 대표 한양대학교 김준희 군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어게 107년 전 오늘 우리의 선조들께서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일제강점기에 맞서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전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오늘 우리 자유대학 대학생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 외치기 위해 자유대학의 첫 번째 집회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났으니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 저는 지금 당장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고 자유대학과 같은 단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1년 전 우리는 유튜브 구독자 0명 그리고 인스타그램 구독자 0명 그리고 집회 인원수 1000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감히 말하자면 청년 세대의 정치 단체로서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비록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암울하지만 우리의 후배들 그리고 그 가치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찹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당장 정치에 신경을 쓰지 못하더라도 이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면 결국 우리가 승리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 연사는 기존에 계셨던 어르신분들 그리고 자유대학 이전에 활동해 주셨던 분들보다는 오늘 새로 들어와준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옆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끝으로 연사하고 빠르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하고 빠르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자유대학 전 대표 김준희 군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대학의 마지막 연사 순번입니다. 다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학의 현 대표 연세대학교 박준영 군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자유대학이 1년 만에 다시 대학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작년에는 연설물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연설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계속 긴장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막 그런 상태로 연설을 하다가 이제 1년 지나니까 뭐 연설문도 없이 프리스타일로 자유롭게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역대급 토론 보고도 많이 눈 떴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토론 보셨나요? 사실 집회 전날에 일찍 자고 준비도 잘 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제 토론이 너무 속 시원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하는 자가 대체 어떤 논리로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나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궁금했는데 앵무새처럼 하는 말은 부정선거에 용의자를 잡을 수 없으니 부정선거가 없다 이딴 소리만 6시간 내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부정선거 증거들은 까도 양파처럼 넘쳐났습니다. 맞습니까? 이준석 씨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시나리오를 말해봐라 그런 식으로 공격했지만 용의자가 누군지 말해봐라 그런 식으로 공격했지만 그는 절대로 빳빳한 투표지의 시나리오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짜 투표지 가짜 증거들 그러한 부정선거 증거들의 시나리오를 공정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트럼프 일론 머스크 같은 자들을 음모론자들하고 지목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 이준석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들이 흑인을 낳아도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친자 검사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말을 봤었고요. 근데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이 우리 전환기 선생님과 박지원 선생님, 이영돈 PD님, 김희영 대표님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들 있으니까 선거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선거를 수개표로 개표하자 사전투표 부정이 있으면은 본투표 진행하자 너무나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진영에서 목소리를 모아줬고 우리 63지선까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부정선거 공정하게 수개표로 바꿔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 재판받고 무기징역 선고되었지만 남겨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고 재판받을 수 있다. 가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하라. 이 방향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으로 우리 유목개인 세력들 자유대학 국민의힘 자유혁신 모든 청년단체 정당들이 이 두 개의 아전대로 같이 똘똘 뭉쳐서 싸워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분열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 유목개인 부정선거 촛결 이재명 재판 세 가지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전국의 청년들은 애국 시민들은 우리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삼 년 전에 이준석 의원을 저는 존경을 했었지만 말 잘하는 거에 속아서 멋있다 생각했지만 아마 이러한 이대남들이 많았을 겁니다. 반태미 노선 확실하게 타면서 이대남 그런 마음들을 사로잡았는데 이준석은 이대남의 마음은 못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새로 들어온 대학생들을 보면 여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람이 넘어가고 우리는 성별, 나이 관계없이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유대학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러내지고 있고 재웅이 형 계속 경찰 조사받고 변호사 상담하고 저도 조사받고 애들 다 뭐 내란 선동이니 허위사실 뭐 부정선거 중국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있는데 가짜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셨던 것처럼 부정을 저지르고 떳떳하지 못한 자가 재판을 취하는 것과 반하여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시민과 끝까지 함께 싸워주세요. 자유대한민국 3.1절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맞서 선조들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킨 것처럼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중공전적기에 뺏기지 않게 끝까지 맞서 지켜냅시다. 3.1절 기념이 만사 삼창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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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가 조금만을 길었는데 이제 곧 행진 출발하니 같이 기다려 주시고 질서에 맞춰서 행진을 고대하는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뜨거운 영상 보여준 박준영 대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진이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차선을 더 열 수가 없어서 차선은 원래 한 군데는 열어둬야 돼서 이쪽은 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도 쪽으로 나갈 건데 인도 쪽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저희 오늘 또 자랑스러운 태극기 피켓 뒤에 가사집이 또 있습니다. 저희 가사집 한 번만 자유대학 콜리더 심재홍 군이 한번 한 바퀴 돌리고 그렇게 다 같이 연습한 뒤에 다 같이 이쪽 인도 쪽 뒤쪽 방면으로 정렬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동하시면은 혼자 하게 되니까 지금은 아직 차도에 잠깐 계셔주시고 조금 있다가 안내에 따라서 인도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차도에서 가사집 한번 연습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홍군 콜리더와 그리고 자유대학 앞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 측에서 행진 시점 좀 늦게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예상한 것보다 길게 좀 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뭐 좀 알찬 영상들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켓 받으셨습니까? 네, 뒤에 가사집이 있어서 이걸로 연습을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습 시작하기 전에 우리 3.1절 물론 내리긴 하지만 기념집회니까 대한독립 만세 삼창하고 시작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자유대한민국 자유를 노래하자
연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애국심이 뛰쳐나올 정도로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게. 뭐야? 어디서 나와? 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 눈이 오나 아, 비가 오나 우리 막을 순 없다. 이 거리에서 태극기. 행진 참여자 도로로 나가주세요. 도로로 내려가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진 참여자분들 도로로 내려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오네.